한자이기 낱말이야기 3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꽃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이다. 네, 원래 오늘 이것이 나가는 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은 고사성어를 하고 있고 보통 때는 일반 낱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당분간 일요일에는 좀 느긋하게 조금 진짜 이야기 같은 그런 고유명사를 좀 다뤄볼까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꽃이나 나무 이야기로 했는데 장미, 백합, 소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나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자 낱말을 좋아하고 또 한자 이렇게 파기를 좋아하고 또 좀 잡스러운 거, 잡학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한 60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서 듣고 보고 했던 몇 가지 재밌는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일요일 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장미가 나왔습니다. 장미. 파란 장미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이 됐죠. 원래 장미는 파란 게 없는데 파란 걸 만들었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다. 불가능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자, 장미를 보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장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장미라 할까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장미는 풀이므로 풀초, 장미장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낄 색이다, 인색하다 하는 굉장히 복잡한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미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비, 고사리 같은 것과 고사리 종류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풀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 미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이 고비, 고사리와 관련된 글자는 특별히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짝을 미다. 우리가 현미경 할 때 쓰는 그 미거든요. 자, 고사리는 작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덩굴처럼 솟아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왜 장미는 장이냐? 자, 한번 볼까요? 원래 이 장미의 장은 원래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담장할 때 장이에요. 담벼락. 담장이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흙으로.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요것은 무슨 글자냐 하면 원래는 뜯어보면 올레자입니다. 올레자와 자,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입니다. 름이라는 것이에요. 름. 무엇으로 보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지붕으로 보면 됩니다. 위에 사람의 머리나 이렇게 건물의 지붕을 꼭대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뭔가 지붕 안에 이렇게 칸을 많이 만들었어요. 칸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 같은 것이에요. 창고. 그럼 무슨 곡물을 하느냐? 무슨 곡물을 보관하느냐? 이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올레자. 올레자가 곡물인가? 보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보리는 보리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보리를 뜻했어요. 온다는 것이. 이것이 보리를 뜻하다가 온다는 뜻으로 바뀌면서 새로 만든 보리가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보관하는 창고다. 그래서 창고예요. 자, 창고에는 담이 있겠죠. 담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담이 있습니다. 이 담장자를 써서 원래는 장미라고 했는데 이것이 장미장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장미는 보면 일종의 넝쿨식입니다. 어떤 담벼락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담벼락을 기어서 올라가는 고사리와 같이 또 어떻게 커나가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미라는 것이죠. 네.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구석에 있는 걸 예전에 제가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미 미자는 상당히 글자가 어렵습니다만 장미미를 보면 채미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채미. 고사리를 뜯는다는 것이에요. 채는 채취한다는 것이에요. 고사리를 뜯는 걸 채미를 합니다. 채미가 나오면 또 성산문에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조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난 것과 비록의 푸세 것인들 건이 땅에 났나니. 성산문이 수양대군 세조 단종의 폐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옛날에 백이숙제, 이제는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이렇게 캐서 먹고 살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도 하지 않겠다. 그 고사리도 누구 땅에서 났느냐? 조선이라는 땅에서 당신 수양대군 당신이 시야에서 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채미, 장미, 원래 장미는 담장과 관련된 그런 것에서 나온 이름이다. 자, 두 번째 국화입니다. 그렇죠? 국화의 꽃 모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 국화는 국화국의 꽃화자예요. 국화도 식물이므로 초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움켜뜰국이다. 자, 이것은 쌀포지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싼다. 뭔가 둘러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는 쌀이에요. 쌀. 자, 사람이 쌀을 이렇게 싼다는 것은 추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수. 추수를 해서 쌀을 거둬들인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에 초두를 붙여서 국화를 했느냐? 국화라는 것은 꽃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피는 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피는 꽃이다. 그렇게 해서 국화다고 한다는 썰을 읽었습니다만, 확인은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화다. 그리고 국화의 모양은 보면 이렇게 쌀미자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도 이 쌀미자와 닮았고, 그리고 쌀을 움켜쥐는 그 시기,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다. 꽃화자는 어떤 식물이다. 된다. 될 화자다. 풀이 변해서 된 꽃이다. 풀이 변한 것이 꽃이 된다. 이 사람들은 꽃이 풀이 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화예요. 자, 그래서 국화는 이렇게 되는데 중량절이 이제 최고조가 되는 거죠. 중량절은 9월 9일이죠. 구자가 두 개 겹치는 게 가장 양기가 이렇게 겹치고 왕성한 때다.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채미와 관련된 시가 나왔는데 국화와 관련된 시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국화는 오상고들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이 양반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가 짧아서 영조 때 분인데,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춘풍 다 지내고, 꽃은 주로 봄에 많이 피죠. 낙목 한천,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춥다, 추운 이제 계절이 돌아오죠. 낙목 한천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오상은 오는 서리를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서리가 내려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것이 국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초예요. 난초는 왜 이렇게 난이 될까? 이것은 호접난이죠. 자, 난초는 보면 제가 전에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부 이제 풀초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좀 제가 잘못했네요. 이것이 풀초로 생각하시고요. 자, 난초는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가로막을 난이다. 뭘 가로막는다. 집에도 보면 난간이라고 있죠. 난간도 이 글자를 씁니다만, 자, 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풀초에 문문자가 있고, 이것이 간이란 뜻이에요.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이 가려낸다는 글자는 이렇게 속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속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을 속이에요. 묶는 걸 무엇을 묶느냐? 나무를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되겠죠? 나무를 묶었다. 나무를 묶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빨리 간다 해서 빠를 속입니다. 나무를 하고 오면 나무를 좀 묶어야 되겠죠. 묶지 않고 가져오면 느립니다. 나무똥을 쫙 해서 묶어서 오면 빨리 오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묶었다 이거예요. 묶었는데 무엇이? 이제 이물질이 들어간다. 그럴 때 여기서 팔입니다. 팔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린다는 뜻의 간인데, 자, 여기에서 결국은 뭔가 문을 통과하는 사람, 문을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도 좋다,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글자예요. 그래서 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막는 풀이에요. 무엇을 막느냐? 이렇게 좀 사기를 막는다. 나쁜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라고 경사가 있을 때는 생일이나 성진을 했다거나 뭐 어떻게 합격을 했다거나 할 때 난을 선물로 많이 보내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네. 그러면 난이 나오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시를 가지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난초에 관한 시도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가람 선생이 생각이 나더라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뭔가 난초가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 빼어난 가는 잎새.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곡 하얀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기하여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바다 사느니라. 이슬 먹고 산다는, 네, 어쨌든 이병기 선생의 이 난이란, 난초에 대한 연작 시조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따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백합입니다. 자, 우리가 백합이라면 백합의 꽃 색깔은 무엇일까요? 흰색. 대부분 흰색이죠. 하지만 꼭 흰색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백합은 희다는 흰백자가 안 들어가는가? 안 들어갑니다. 100백이에요. 100백이야? 100개가 합쳤다는 게 백합. 흰 건 아니구나. 다른 색이 있으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것은 100백이고 합칠합이다. 합칠합은 삼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합친다는 것이에요. 뭔가 그릇이 있는데 합쳤다. 뚜껑을 제대로 덮어서 합쳤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왜 꽃 이름에 백합이 들어갈까? 흰백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꽃 이름이 생겼어요. 백합이라는 것은 이 백합의 뿌리는 이렇게 둥근 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건인데 이렇게 구건이 이렇게 비늘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여러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겹쳐졌다. 그래서 100백입니다. 100백은 많다는 것이죠. 아주 많이 합쳐졌다. 무엇이? 뭔가 껍질이 이렇게 많이 합쳐져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꽃나무다. 이렇게 해서 백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백합도 나왔으니까 앞에는 다 시가 나왔는데 뭔가 없을까 하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송이 흰백합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가시밭에 한송이 흰백합아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어여쁘라 순결한 흰백합아야 그윽한 내 향기 영원하리라. 여기 보면 흰백합아 돼 있죠. 흰백합아. 그럼 이것을 쓴 작사자는 백합이 100백이 아니고 흰백으로 오해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누가 썼느냐? 김호라는 분이 썼어요. 김호. 그래서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김호가 누군가 싶어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세월이 좋아서 검색으로 다 끝납니다. 김성태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김성태 선생은 음악가죠. 김성태 선생의 필명이 김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곡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김성태 선생이 살아서 우리보다 한두 세대 앞에 분이 한자를 몰라서 이것이 흰백합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물론 그 백합에 또 중량꽃이 일단 흰색을 많이 연상을 함으로 그렇게 적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이 이분의 김성태 선생의 필명이 김호다 이런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엇이죠? 소철이라는 것이에요. 소철. 자, 이것은 막 꽃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꽃과 나무를 구별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막 헷갈리고 해서 좀 섞어서 합니다. 소철은 왜 소철이라 하느냐는 것이죠. 글자는 어떻게 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어날 쇠철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소생한다는 얘기죠. 소생한다. 그때 이 소자를 씁니다. 네. 소련할 때도 씁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한자 문화권에서 소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차족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깻잎과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글자가 풀초가 있고 물고기 어가 있고 그리고 벼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먹으면 깨어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먹느냐? 자, 풀초는 약이다. 약초를 먹는다. 또는 물고기 생선을 먹는다. 또는 곡식을 먹는다. 빠진 게 있긴 있습니다. 일반 고기 육이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 빼고 이렇게 약초와 그리고 물고기와 이렇게 곡식을 먹고 힘을 다시 얻어서 깨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한 해설이냐? 그렇게 수놓은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쇠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글자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들지만 글자를 적으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쇠금이 들어갑니다. 쇠금이 들어가고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글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으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 곧게 자른다. 이것은 좀 곧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를 때 쓰는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를 때. 이거 흑토와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굳이 흑토는 아니겠죠. 뭔가 다른 것이 변화 모양이다. 뭔가 자를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옷을 자른다. 옷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들어가면 옷과 관련된데 뭔가 자른다. 재단한다는 뜻이에요. 재단할 재자거든요. 그런 글자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소철이라 하느냐? 쇠를 먹으면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소철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죽게 되면, 막 시들어지면, 못을 박으면, 못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박아 놓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로 살아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철이를 한다. 아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일본, 우리나라의 여러 인터넷을 검색을 다 해봤는데 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사실이 아니라도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미, 글자 복잡하죠? 장미, 국화, 난초, 백합, 소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일요일에는 또 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